안녕하세요. 이리라입니다. 자, 시험 잘 보셨나요? 우리 처음에 봤었던 국가직 시험에 비해서 이번 시험은 좀 살짝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문법 문제 풀면서 물론 뭐 쉬운 문제들도 많이 나왔지만 처음 이제 우리 출제되었던 그 명령문의 수동태 같은 경우 그런 거 이제 좀 혼란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빈칸 문제가 이제 조금 어휘 문제 치고는 빈칸 문제는 우리가 보통 동의어 이런 거에만 많이 익숙해져 있던 학생들은 조금 낯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독해 지문 자체가 좀 또 철학적이고 뭐 이런 내용 들어가면 많이 당황스럽다 이런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일치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어서 또 의외로 그냥 조금 고비를 넘어가니까 좀 술술 풀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첫 번째 봤었던 국가직 시험에 비해서는 살짝 조금 어려운 감은 있지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막 어려웠던 그런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1번,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비슷한 것을 물었습니다. gratification, 감사라는 그런 단어죠. 뭐 요 정도는 우리 쉽게 풀 수 있었어요. 4번에 satisfaction, 만족, 뭐 감사, gratification, 만족이라는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만족감, satisfaction 하고 갔고요. 1번에 liveliness, 그러면 요거는 뭐 쾌활함, 활발함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confidence 그러면 자신감, 확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3번에 tranquility 그러면 이거는 평온함. 그 다음에 4번의 satisfaction은 우리 설명했으니까 할 필요 없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보기에 나와 있는 기본 어휘들은 다 쉬워요. extinction, 소멸, 멸종 이런 뜻이고요. depression, 우울, 뭐 정체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efficiency는 효율성, caution은 주의 이런 뜻이에요. 자,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globalization, 세계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세계화는 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시장을 열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자 뒤에 분사 구문으로 연결을 했죠. 자, 그런 나라들로 하여금 재화와 용역을 이렇게 서로 교역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유롭게, 재화 용역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렴한 비용으로 해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주겠어요? 효율적으로 해주겠죠. 그래서 with greater efficiency라고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사구가 되고요. 전치사 with 뒤에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서 이게 부사구로 쓰이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뭐 이런 거 빈칸 어휘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아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빈칸 있는 문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Many of the blank are fairly intuitive. 자, 무엇들의 많은 부분이 요거의 많은 것들이 상당히 직관적이더라. 그리고 땡땡 하면서 보충 설명을 했죠. 자, 뭐라고 했냐면 정기적으로 플러그를 뽑아라 그랬어요. 우리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플러그를 넣으면 전자제품이 돌아가겠죠.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 좀 쉬게 하고 싶으면 플러그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플러그를 뽑아라 라는 거는 너 이제 일 좀 책상에 붙어서 일 좀 하는 거를 쉬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해결책들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죠. 쉬어라. 정기적으로 쉬어라. 그리고 불필요한 미팅은 줄여라. 그리고 운동도 좀 해라. 자, 이건 뭔가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fixes라는 요 단어가 되죠. fix가 동사로도 쓰이죠. 고치다, 해결하다, 수리하다 뭐 이런 뜻 되죠. 물론 고정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얘가 명사로 사용이 돼서 여기서는 해결책이라는 뜻, 해결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솔루션하고 같은 뜻이죠. 해결책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데미지는 뭐 데미지스 그러면 우리가 피해 보상금 뭐 이런 뜻이고요. prizes 상이죠, 상. 그 다음에 complication 복잡한 뭐 골칫거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볼게요.
4번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물었는데, 자, 지난 월요일에 대통령이 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대화 채널, 소통 채널을 오픈하도록 뭐 했다, 이런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보좌관들이 이제 참석한 회의였죠. 보좌관들에게 대중들과 이런 소통 채널을 오픈하라라고 뭔가 명령하고 요구하고 이런 말이 들어가야 매끄럽겠죠. 그래서 요청하다, call for가 정답이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turn down은 요거는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거절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픽업, 그러면 뭐 집어들다 이런 뜻도 있죠. 우리 뭔가 이렇게 딱 집을 때 픽업. 그 다음에 가다가 사람을 들러갖고 태워갈 때도 픽업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목적어, 목적 보어가 오는 그 불완전 타동사 구문에 얘네들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뭐 3번이나 4번이나 1번이나 이런 애들은. 우리 call for 요청하다 요거는 ask랑 같아서 ask 목적어, to 부정사. 요 구문도 많이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문에 맞는 것도 또 2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fall on 그러면 뭐 어디에 떨어지다, 뭐 어디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문맥상도 맞지 않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문제 5번에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죠. apprehend 그러면 뭔가를 잡는 거. prehend라는 어근 자체가 take의 뜻을 갖고 있죠. 잡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딱 잡다, 체포하다, 사람을 잡다, 체포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머리로 잡으면 이해하다라는 뜻이 되고 마음으로 잡고 있으면 걱정하다 이런 뜻도 있다. 여러 번 강조했던 단어죠. 자,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its aesthetic significances, 그것의 에스테틱적인 그런 의미가 우리가 뭐뭐 하기에, apprehend 하기에 어렵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이해하다, 파악하다 그런 의미로 쓰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단어를 찾아보면 1번의 encompass는 에워싸다, 둘러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의 intrude, 이것도 우리 많이 했던 단어죠. 침입하다. 3번의 inspect는 조사하다고요. 4번의 grasp이 파악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단어는 4번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그의 소설들은 읽기가 어렵다. His novels are hard to read. 읽기에 어렵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들을 설득하려고 해봐야 소용없다. It is no use ing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은 소용없다.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나의 집은 5년마다 페인트 칠이 된다. 나의 집이 페인트 되어지죠. 칠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 5년마다, 요것도 우리 많이 했었었죠. 문제 풀이할 때. Every 5 years. 원래 every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맞지만 지금처럼 5 years가 먼저 만난 경우 5 years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라서 every 기수 복수 명사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매 몇 년마다 요거 자꾸 했었잖아요. 연습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내가 출근할 때 한 가족이 위층에 이사 오는 것을 보았다. 자, 내가 회사에 나가려고 했을 때 나는 한 가족이 이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이 이사 오는 거, 가족들이 직접 이사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능동의 형태가 돼야 되니까 무브가 되거나 아니면 분사 형태로 무빙이 되거나, 지각 동사는 목적 보어에 이렇게 동사 원형의 형태나 현재 분사의 형태가 다 가능하는 거죠. 근데 가족이 이사하다라는 것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가족이 자기가 직접 이사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능동의 형태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문제 무난무난 괜찮았던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말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죠. 자, 7번에 경찰 당국은 자신의 이웃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 여성을 체포하도록 했다.
자, 경찰 당국이 그다음 사역동사 헤드가 있죠. 그다음에 여성을 체포하도록 했다. 여성 입장에선 체포된 거니까 arrested. 과거분사 맞죠? 자, 그다음에 2번 일단 잠깐 놔두고 3번으로 갈게요. 사역동사가 있죠? 그래서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 보어. 내가 직접 그 결과를 아는 거니까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라서 동사 원형 노우는 맞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그는 학생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금을 기부할 것을 부탁하도록 시켰다. 자, 사역동사 헤드가 있고요. 학생들 목적어고요. 목적 보어에 phone이 명사도 되지만 여기서는 phone strangers에서 목적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phone은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지금 1번, 3번, 4번은요. 우리 사역동사의 목적 보어를 지금 묻는 문제예요. 자, 근데 2번은 비슷하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요. 명령문. 명령문의 수동태예요. 우리 문장과 구문 편 있죠? 거기에 가면 명령문의 수동태라고 나와요. 자, 그때 명령문의 수동태는요. let, o, be, pp 이런 형태가 돼요. 명령문의 수동태는 let, o, be, pp가 되고요. 부정 명령문이라면 not을 붙여야 되는데 그 not의 위치가 이렇게 앞에 붙이게 되면 don't를 쓰시면 되죠. don't let, o, be, pp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뒤에다 붙이게 되면 여기다 not을 쓰셔서 let, o, not be, p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쨌든 기본 형태, 긍정일 때 기본 형태는 let, o, be, pp가 되는데 이때 명령문의 수동태에서 요 be는요, 얘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사역동사 그냥 let, make, had 있죠. 걔네들이 목적 보호 자리에 목적어랑 목적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 온다면 그때 목적 보호 자리에 다 be, pp, 뭐 to be pp 뭐 이런 형태일 때 다 생략이 되고 pp 과거분사만 남죠. 근데 명령문의 수동태에서는 요거를 생략 못 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그냥 써주셔야 돼요. 생략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let, o, be, pp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문일 때 앞에다 don't를 이렇게 붙여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don't를 안 쓰면 be 앞에 not be distracted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2번이 돼요. 근데 요게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처음 출제가 된 거거든요. 사실 요렇게까지는 좀 너무 지엽적이라 요런 거는 잘 물어보지는 않는데 요런 거는 옛날 고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런 문제는 그쵸. 요거는 인정.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다른 부분은 다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가볼게요. 8번에 어법상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My sweet-natured daughter suddenly became unpredictably. 자, became이 불완전 자동사죠. 그러면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부사의 형태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she attempted a new method.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고요. And needless to say. needless to say는 쟤는 독립부정사로서 그냥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라는 하나의 부사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and라는 등위 접속사 뒤에 동사구가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고 말할 것도 없이 다른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전치사 어판의 목적어는 명사의 형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저렇게 과거분사 같은 거 들어갈 수 없고요. 동사 arrive라면 명사 arriving, 뭐 arrival 이런 형태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enough라는 부사, 이것도 우리 너무너무 많이 했죠. enough는 100% 후치 수식하니까 enough comfortably 아니고 comfortable enough가 돼야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면 정답은 2번이 되죠. 이런 것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9번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얘는 주제문이 이렇게 세 번째 문장이었죠.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결론의 부사가 들어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 용어는 그래서 그 용어라는 the term이라는 단어와 디지털 턴이라는 단어가 서로 동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용어는 의미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부사는 빼서 밖에서 먼저 해석해 주시고요. 자, 뭐를 의미하냐면
분석적인 접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적인 접근이 수식을 맡고 있죠. 자, 어떤 분석적인 접근이냐면 사회 내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디지털화의 역할에 집중하는 그런 분석적인 접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디지털 그 전환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 사회를 떠나서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디지털화되는 그런 디지털화에 집중하는 그런 분석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압축해서 써놓은 걸 찾으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의 보기를 한번 가보시면 디지털화, 사회적 현실의 맥락 안에서의 디지털화라고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순서 찾는 문제였는데 얘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연결고리가 딱딱 눈에 보이는 그런 글이었죠. 자, 보기를 일단 가보시면 보기에서 C로 시작하는 게 2개고요. A 하나, B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C가 확률이 높네요.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글을 먼저 보시면 자, 첫 번째 우리 주어진 글에 가보면 증가하는 그런 염려예요. 관심, 그런 것들, 뭐에 대한? 세계의 기후 변화에 대한 증가하는 관심들이 has motivated, 자극했습니다. 우리 운동가들,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뭐 하도록 자극했냐면 만들도록, 조직하도록 자극했습니다. 나돈니 버돌소 구조죠. 자, 뭐뿐만 아니라 캠페인, 화석연료 추출 소비에 대해서 반대하는 캠페인뿐만 아니라 이런 캠페인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캠페인이냐면 재생에너지를 지지하는 그런 캠페인, 이런 캠페인도 만들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점점 지구온난화, 지구의 온도가 변화하고 있는 거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걱정이 우리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 활동가, 운동가, 시민운동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화석 연료를 더 이상 꺼내서 쓰지 말자라는 캠페인과 재생에너지를 이거를 지지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C가 2개나 있었으니까 C를 먼저 가보면 C에서 환경운동가들은 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본문의 이 활동가, 운동가가 바로 C에서 말하는 이 환경운동가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C가 좋네요. 그쵸? 그런데 A나 B를 봤을 때는 A에서는 이 태양에너지 협동조합, 지금 연결이 안 되죠. 전혀 앞에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B에서도 유사하게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열광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 사람들은 have founded, 설립했습니다. 클린 에너지 협동조합 이런 것을 설립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뭘 설립했다라는 말이 없는데 또 이게 설립하는 게 유사하지는 않죠. 그래서 A와 B는 앞에 올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C로 시작하는 보기를 찾아보면 1번하고 4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C로 시작하는 그 내용이 제일 먼저 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의 뒷부분이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연결이 되니까 C의 뒷문장을 한번 가보면 The Westmill Wind Farm Cooperative has inspired local citizens to form the Westmill Solar Cooperative. 자, Westmill Wind Cooperative. 웨스트밀 풍력 그 풍력 에너지 이용하는 그런 협동 회사겠죠. 이런 회사가 has inspired, 고무시켰습니다. 누구를? 그 지역의 시민들을 고무시켜서 뭐 하도록 했냐면 웨스트밀 솔라 코오퍼레이티브라는 회사를 만들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웨스트밀 솔라 코오퍼레이티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 A랑 B를 갔더니 A의 이 솔라 코오퍼레이티브는 이게 바로 C의 뒷부분에 있었던 이 코오퍼레이티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대로 C에서 A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순서가 C, A, 그 다음에
B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이 솔라 코오퍼레이티브 이 회사가 뭐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사하게 자, 이런 그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찬성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것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에 태양 이 협동조합 회사를 설립한 거와 유사하게 재생 에너지 회사를 세운 것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유사하게 해서 이렇게 B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C, A, B 요 순서로 가면 돼요. 따라서 정답을 찾으면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 영어 가볼게요. 11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영화를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 물었더니 B가 인터스텔라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어. 그랬더니 정말? 그러면서 뭐라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특수효과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 물으니까 특수효과 이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영화를 봤는데 야, 너 거기서 뭐가 제일 좋았니? 이렇게 물으면 특수효과 제일 좋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겠죠. 그쵸? 그래서 1번에 보시면 What did you like the most about it? 그거에 관해서 가장 좋았던 게 뭐였냐? 그렇게 하니까 특수효과야 라고 대답하는 1번. 요게 제일 매끄럽죠. 자, 근데 2번에는 너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뭐냐 이런 거고 3번은 그 영화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홍보가 되었느냐. 우리 요즘에 영화 같은 거 만들면 뭐 헐리우드 영화를 만들면 한국 시장도 꽤 크니까 한국에 와서 배우들 막 인사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도 홍보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고요. 4번은 영화가 비쌌냐 이렇게 묻는 거죠. 정답은 1번. 쉬웠어요. 자, 12번 두 사람의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에 나는 너무 긴장돼. 이번 스피치 연설에 대해서 어떤 연설이냐면 내가 오늘 해야 될 연설. 그랬더니 B가 중요한 것은 stay cool 하는 거야. stay cool 그러면 침착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막 흥분하면은 아는 것도 기억 안 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연설할 때 좀 진정하고 침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매끄럽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You know what? 너 아니? 민수와 유진이 are tying the knot. tie the knot 그러면 결혼하다, 매듭을 매다라는 것은요. 서양에서는 두 개 하나의 매듭이 둘이 이렇게 하나의 매듭 묶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자, 둘이 결혼한대 그랬더니 good for them. 잘 됐네 걔들한테. When are they getting married? 언제 결혼한대? 뭐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a 2-month vacation just passed like 1 week. 2달간의 휴가가 일주일처럼 지나갔어. 엄청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는 거죠. A new semester is around the corner. around the corner 그러면 이거는 임박한이란 뜻이에요. 임박한. 코너 앞에 거의 다 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코너에 와 있으면 딱 돌면 바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온 이런 의미예요. 임박한. 자, 그러면 2달간의 휴가가 정말 일주일처럼 쏜살같이 지나갔고 다음 학기가 여기선 방학이 지나갔고 다음 학기가 이제 코앞이야. 임박했어. 그랬더니 that's the word. 이거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라는 뜻이에요. 내 말이 그 말이야. Vacation has dragged on for weeks. drag on 그러면 계속되다, 질질 끌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랬는데 몇 주간 계속됐어 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한 말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반대 얘기가 되는 거죠. 휴가가 정말 방학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 이렇게 되는데 계속됐어 그랬으니까 안 맞잖아요. 틀렸죠.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에 How do you say water in French? 불어로 water를 뭐라고 말하니? It's right on the tip of my tongue. 내 혀 끝에서 맴돌고 있어. Be on the tip of one's tongue. 그러면 혀 끝에 맴돌다 이런 뜻이에요. 혀 끝에서 맴돌아. 생각이 잘 안 나. 날듯해 이런 거죠. But I can't remember it. 근데 기억은 안 나. 그게 뭔데?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어색한 거 찾으면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별로 뭐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13번 일치 문제입니다. 자, 일치
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자, 우리가 보기가 지금 뒤에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앞에다 써놓고 하나씩 볼게요. 자, 1번에 남성들은 여성들의 대화 주제가 항상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랬어요. 첫 번째 문장에 바로 있었죠. 여성들은 가시핑 하는 것의 전문가다. 우리가 막 뭔가 이렇게 수다, 잡담하는 거를 우리가 가십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십하는 거의 전문가고 그들은 항상 talk about trivial things, 사소한 것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Or at least 아니면 적어도 that's what men have always thought. 그것이 남자들이 항상 생각해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사소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적어도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여자들도 얼마나 중대한 얘기를 하는데 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면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보기에 있는 남자들은 여자들이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왔다라는 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들의 대화 주제는 건강에서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여성들의 대화 주제를 찾아보면 여기서부터 나오죠. Women's conversations. 여자들의 대화의 범위는 range합니다. From 건강에서 집, 그 다음에 from 정치에서 to fashion까지. 그리고 from movies to family, 영화에서 가족까지. 그리고 from education에서 교육에서 to relationship problem, 관계 문제까지. But 하지만 스포츠는 없어요. absent, 빠져 있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스포츠에 이르는 건 아니니까 2번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여성들은 대화하는 중에 주제의 변환을 빨리 한다. 이건 우리 사실 본문 안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여자들은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잖아요. 자, 이 본문에 가보면 According to Professor Petra Boynton, 이 사람에 따르면 여성들은 women tend to move quickly, 아주 빨리 움직입니다. From one subject to another, 다른 주제로 전환을 빨리 한다 그랬으니까 3번도 맞네요. 그 다음에 4번에 남성들은 회의 중 여러 주제가 논의될 때 집중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우리 뒤에 가보면 여기 남자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때때로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뭐가? 집중하는 거. 뭐 할 때 몇 개의 것들이 동시에 한 미팅에서 동시에 논의되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주제를 이렇게 논의하고 있을 때는 집중이 힘들다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4번도 맞아요. 그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으면 2번이 되죠. 그래서 일치 문제가 지금 딱 하나가 나왔는데 쉬웠어요. 그래서 다른 때 같았으면 일치 문제가 뭐 2개, 많으면 3개까지 나와서 거기서 시간을 좀 많이 끄는데 다행히 이번 문제는 일치 문제가 시간을 많이 줄여줬죠. 그래서 조금 수월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에 가볼게요. 14번에 글의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요 글은 주제문이 요 1번 문장이었죠. 1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There was no divide. 어떠한 경계도 없습니다. 과학과 철학과 마법 사이에. 언제? 현재가 아니라 15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엔 이랬어요. 이 모든 세계가 철학과 과학과 마술, 이 세 개가 어디에 들어왔냐면 자연 철학이라는 그 아래에 다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죠. 자연 철학이라는 학문 밑에 다 들어와 있더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장에 보시면 얘는 지금 도치 구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앞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보어, 형용사, 구, 주어, 보어가 강조되기 위해서 지금 문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was 뒤에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고전 그런 작가, 고전 작가들의 회복. 특히 중요하게도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의 그런 작품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작품이 자연 철학의 발달에 중심적이었다. 그래서 자연 철학이라는 게 그
우리 과학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 있죠? 마술, 뭐 철학 이런 다 포함하는 자연 철학의 가장 중심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이 들어 있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런 이제 좀 인문학적인 그런 깊이가 있는 거라 우리가 약간 이거 어려운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답이 너무 쉬웠어요. 이번에서 완전히 딴 얘기를 하죠. 프린팅 프레스라는 것은 인쇄기예요. 인쇄기. 자, 휴머니스트들은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인쇄기의 힘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건 지금 철학, 자연 철학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죠. 얘 땡이네요. 그쵸? 2번이 땡이고 3번으로 가보면 15세기 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학문적인 고찰에 대해서 그런 베이시스가 되었다라는 거죠. 베이시스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여기서부터 우리 주어, 콤마까지 분사 구문이죠. 자, 이런 거에서부터 살아남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체계적인 그런 관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뭐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이냐면 인류의 관계, 자연 세계와의 인류의 관계를 제공해 주었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 세계가 하나의 학문으로 묶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면 인쇄기는 지금 철학적인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 fire following an earthquake. following은 분사 출신 전치사로서 우리 전치사 after 하고 똑같아요. 지진 이후에 난 화재가 is of special interest. 아주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에게냐면 보험회사, 그 보험 산업에. 그 뒤에 난 화재는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으로 해야 되냐 그게 결정돼야 보상의 문제가 결정이 되니까 이제 이런 그런 소미에 관심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우리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가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is 뒤에서 형용사구 보어가 되고 있어요. 그 안에 수식어 하나는 옵션이니까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word processors가 여겨졌습니다. 궁극적인 도구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consider의 수동태가 됐고요. 보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가 그대로 이렇게 남았어요. consider는 목적 보어의 투부정사 형태를 쓸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elements of income 이렇게 전면구 묶고 in a cash cash forecast가 하나의 복합 명사네요. 이렇게 묶고 자, 그 다음에 동사가 will be very라고 했는데 비동사 뒤에 very라는 동사가 또 나왔죠. 이렇게 동사를 두 개 같이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얘를 현재 분사로 고치던지 아니면 아예 be를 없애고 will very로 고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틀렸네요. 그 다음 네 번째 the world's first digital camera 동사 was created 만들어졌습니다.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맞고 여기는 문제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뭐 그냥 무난무난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16번은요. 중국의 경제의 둔화예요. slowing, 둔화. From historically high rate of growth.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주 높았던 그런 성장률로부터의 경기가 둔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그렇게 막 심하게 올라가진 않는 거예요. 성장이 좀 처지는 거죠. 자, 그런 것이 has long been expected. 오랫동안 예견되어 왔습니다. 뭐뭐 할 것이라고. 다른 지역에서의 성장을 뭐뭐 할 것이라고. 이건 사실 이 문장만 봐도 답이 나오죠.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다른 데도 좋은 영향을 줄 텐데 이게 둔화가 됐으니까 다른 데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죠. 1번의 speed up은 가속화하는 건 이건 좋은 거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lead to는요. result in이랑 같은 말이죠. 초래하다. 내용상 지금 이게 성장을 초래하다. 이것도 물론 앞에서 1번처럼 사실은 성장을 초래한다라는 말은 이건 성장이 되게끔 한다라는 거니까 1번과 같은 문맥이니까 X고요. 좋은 내용이니까. 그리고 두 개가 답이
해석이 뜻이 똑같기 때문에 답이 두 개는 될 수 없잖아요. 뜻이 같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자동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번에 weigh-on이 답이 돼요. 얘가 압박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의 성장을 압박할 거라고 예견되었다라고 하면 매끄럽겠네요. 그렇죠? 경제 성장을 압박하는 거는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빈칸 있는 문장을 가보면 첫 번째 문장이죠. 점점 더 많은 리더들이 떨어져서 혹은 팀과 어떤 팀이냐면 scattered around the nation or the globe. 전 세계 혹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팀과 일을 하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일을 하는 그런 점점 더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자, 누구뿐만 아니라 컨설턴트나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이런 리더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다 한 회사에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지만 지사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꼭 같이 이렇게 리더와 함께 일을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당신이 그들에게 점점 더 많은 뭐뭐를 줘야만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바로 힌트가 있었죠. 더 많은 신뢰를 당신이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믿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붙어 있으면 우리가 다 보고 감시할 수 있지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더 많이 믿어줘라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이 신뢰를 주면 줄수록 그들도 당신을 더 많이 신뢰할 거다.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신뢰에 해당하는 말을 찾으면 이거는 일, 이거는 보상, 이거는 규제, 이건 뭐예요? 자율권. 자율권이라는 거는 믿고 맡기는 거죠. 이게 신뢰랑 연결되는 말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볼게요.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문은요. 여기가 되죠. Our job. 이 문장이 지금 주제문이 돼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as human beings.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to mend. 고치는 것입니다. What's been broken. 뭔가 잘못된 거, 부서진 거, 고장난 거를 우리가 바로 잡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뒤에 대명사로서 우리의 job을 받는 it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앞에 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지금 주제문이 되고요. 이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을 찾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고치고 그렇죠? 뭔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heal the world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고쳐서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라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일단 A, B에 들어가는 연결 부사들을 묻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A 앞문장을 가볼게요. A 앞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자, 맨정신으로 이렇게 멀쩡하게 얼마나 나쁘게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당신이 이걸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때 당신은 결론을 내리게 돼요. 당신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쁜 상황, 이게 얼마나 나쁘게 갈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면 아 그래 그러면 최악이 되면 이 정도니까 그래 그건 최악일 때니까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 뒤에 가보시면 그들이 또 말하기로 상상하는 거예요. 자, 뭐를 상상하는 거냐면 당신이 관계와 재산을 잃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관계나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감사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아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앞부분에서도 일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머릿속에 그려보면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뒤에 것도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라는 그런 의미의 furthermore나 besides 같은 요런 게 들어가면 좋겠네요. 비슷한 문맥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게다가 요것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 문장을 가보면 근데 여기서는 반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항상 이렇게 미래에 기대게 되고 현재의 기쁨들을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앞의 내용들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죠. 그래서 하지만, 그러나, 대조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좋겠네요. 그래서 by contrast. 그렇다면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3번이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0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하는 것이 그 이상을 제공합니다. 뭐의 이상이냐면 경제적인 그런 안전, 재정적인 그런 안전 이상.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재정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재정적인 그런 안전 그 이상.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상을 줍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라면 돈으로 일단 재정적인 거에 그런 장점이 온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너무 쉬웠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워커홀릭들이 왜 그렇게 일을 즐기는 것 같냐 이렇게 물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워킹이 몇 가지 장점을 주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급여를 준다 그랬죠. 이게 재정적인 안정감이 되겠죠. 급여를 준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번 뒤에서 보면 이제 그들에게 self-confidence를 줘요. 자신감, 뭐 확신 이런 걸 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2번서부터는 그냥 financial한 부분은 아닌 거죠. 그 이상이 되는 거니까 주어진 문장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너무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 요렇게 전체 문제를 지금 끝까지 우리가 한번 풀어봤어요. 자, 시험이 끝났어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조금 뭔가 아쉬움이 남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이제 끝난 시험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 모든 결과만 기다리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막 우울하고 침울해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끝까지 가봐야 결과는 알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조금 침착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음번 시험을 준비해야 하시는 분들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